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8%대 상승 마감을 해줘서 이번 주를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온칩스는 상장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가 제일 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팔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 고점에 완전 잘 파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수익은 늘 오르니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담 글로벌의 수익 예측 결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공모주인데 기업 분석 영상을 미리 시청하셨다면 제가 구주 매출, 유통 물량, 공모가 이런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이 완전히 환골탈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바뀐.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예측 경쟁률 예상했던 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4.79대 1. 기관도 딱 176개의 기관만 참여했어요. 보시면 경쟁률이 낮은 친구들 중에서도 또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8,400원에서 9,600원이었거든요. 상단인 9,6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신청 수량 기준으로 27.11%밖에 안 됩니다. 특히 상단 초과 비율은 5.46%밖에 안 됐어요. 반면에 밴드 하단인 8,400원 미만을 제시한 비율은 64.29%나 됩니다. 과반수 이상이, 60% 이상이 하단 미만을 적어낸 거예요. 너네는 하단도 비싸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특히 6,000원 이하를 적어낸 비율이 62.89%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요, 밴드 하단 대비 28.57% 낮은 6,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공모가 덕분에 혹시나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지는 뒤에서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 보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확약 비율이 높습니다. 신청 수량 기준 16.47%. 워낙에 총 참여한 기관 수가 적은데 그 중에 딱 4개의 기관이 1개월 확약을 신청을 했고요. 꽤 많은 수량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16.47%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거죠. 경쟁률은 낮은데 이렇게 확약 비율이 높았던 대표적인 종목에는 VC와 마인즈랩이 있는데요. 둘 다 상장일의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청담 글로벌은 공모 개요 관련해서도 변경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것부터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우선 총 공모 주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약 634만 주 공모할 예정이었는데 507만 주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상장 예정 주식 수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공모가는 6,000원에 확정이 됐고 이로써 총 공모 규모는 약 30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33억 원으로 애초에 제시한 가치보다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도 조금 감소했겠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일정은 똑같고 상장일은 6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불까지는 이틀 소요되고요. KB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공모 개요가 바뀌었으니까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 수도 당연히 변경이 됐겠죠. 게다가 제가 기업 분석 영상 댓글로 달아뒀었는데 기존 주주 중에 쉬메이싱이라는 징동닷컴 출신의 중국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투자 설명서를 공시했을 때는 이 중국인이 보유한 주식이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간의 보호예수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쉬메이싱의 지분을 제외하면 총 상장 예정 주식수의 24.93%가 상장일에 바로 매도 가능한 물량이 되겠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30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정말 확 줄어들었어요. 기존에는 제가 상단 기준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307억 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300억 원 미만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은 0.86%로 전혀 무섭지는 않은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경쟁률은 매우 낮습니다. 관심을 보인 기관 수가 200개도 안 되죠. 신청 가격 분포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60% 이상이 밴드 하단 미만을 적어내면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 대비 28.57%나 낮은 6,000원에 확정이 됐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신청 수량 기준 16.47%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워낙 참여 기관과 참여 수량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4개의 기관이 많은 수량을 확약 걸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비율이 높기는 한데요. 참여 기관 수가 4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자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로 인해 낮아진 공모가나 공모 규모 이런 것들이 과연 수익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느냐, 반전의 가능성을 만들었느냐, 공모에 참여할 메리트가 생겼느냐 이런 거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공모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신주 모집 91.7%, 구주 매출 8.3%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최석주 대표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 수량을 줄이면서 신주 모집 100%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모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공모 자금은 전부 회사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대명에너지 때에도 참고차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공모가를 낮춘 IPO들의 상장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KTB 네트워크, 툴젠, 에드바이오텍, VC, 노을, 공구음원, 대명에너지까지 최근 공모주 위주로 선별을 한 겁니다. 보시면 KTB 네트워크는 그나마 가격 메리트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툴젠은 공모가와 코넥스 기준 가격과의 괴리가 컸다는 좀 특이한 특이 케이스가 있었고, 에드바이오텍은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게 좀 메리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VC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구음원은 공모가가 하단 대비 23% 낮아지면서 가격 메리트도 좀 생겼고, 유통 가능 규모도 200억 원대로 낮아진 데다가 기존 주주의 비율이 0.33%로 낮았던 부분, 이런 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 어제와 오늘의 엄청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약간의 가격 메리트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유통 가능 규모, 그리고 기존 주주가 0%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대명에너지 수요 예측 영상과 상장일 체크 포인트에서도 가능성으로 남겨뒀었으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청담 글로벌은 과연 어떤가? 보시면 유통시총이나 기존 주주의 비율은 괜찮거든요. 307억 원, 0.86% 괜찮잖아요. 그럼 과연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지를 한번 체크해보죠. 비교 기업들의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 보니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32.15배, 실리콘투는 19.23배, 리볼브 그룹은 20.84배로 계산이 됩니다. 청담 글로벌, 낮아진 공모가와 줄어든 공모 수량을 적용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1233억 원이 되겠고요. 21년 순이익으로 나눠주면 펀은 14.17배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들을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실리콘투와 사업 내용이 가장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실리콘 대비 퍼가 낮은 수준으로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낮추고 공모 수량 줄인 덕분에 약간의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공모주들 중에서 상장일이든 그 이후든 예상 외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들은 공모가가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거나 유통 가능 금액 수준이 아주 낮아졌거나 경쟁률에 비해서 확약 비율이 좀 높거나 기존 주주 비율이 아예 없거나 이런 기대할 만한 어떤 특징들, 요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담 글로벌은 단점으로 꼽혔던 요소들이 다 괜찮은 수준으로 탈바꿈이 되긴 했어요. 구주 매출 비중도 없앴고 유통 가능 물량이 41.35%에서 24.93%로 줄어들었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12.12%에서 0.86%까지 감소했고요. 이거는 그 중국인의 보호예수 덕분에 감소한 거죠. 그리고 공모가도 밴드 하단 대비 30% 가까이 낮아지면서 약간의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보고요. 덕분에 유통 가능 금액이 844억 원에서 307억 원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300억 원 초반대면 정말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청약에 도전을 해볼만 하겠다 싶습니다. 풀 청약을 할지 자금의 일정 부분만 투입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청약을 권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KB에 106만 5,403주, 대신증권에 45만 6,601주가 배정됐습니다. KB는 균등 물량이 53만 주가 넘는데요. 이번에는 참여도가 과연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경쟁률이 워낙에 낮아서 이런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요. 참고로 대명에너지 때에는 7만 건 정도가 참여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 대명에너지 수익률이 40%가 넘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이런 것도 좀 참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예상하기는 어렵겠고 1일차 분위기 보면서 2일차를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약 한도 KB는 이렇습니다. 본인의 등급을 확인하시려면 앱에 접속해서 위에 사람 모양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청약 한도도 한번 보시고요. 100% 기준 6,6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3만 원 필요하겠고요. 네, 종합적으로 청담 글로벌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좀 새롭게 가능성이 열리게 된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주말 보내세요.